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뭐 파묘도 그렇지만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무속인 혹은 이제 샤머니즘과 관련된 게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큰 종교가 약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무속이 충족시켰던 그런 수요들이 그러니까 현대적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포함한다든지 뭐 전화로 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현상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영어로 점사도 해주거든요. 교육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기 내림굿을 받더라도 뭐 인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다른 종류의 신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았던 그런 이제 샤머니즘, 무속하고 조금 종류가 다른 거죠. 종교학적 입장에서 보면 샤머니즘이 가장 오래된 형태의 원초적인 형태의 종교성을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3프로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이죠. 신과 함께 저희가 요즘 파죽지세로 잘 나가는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 시리즈.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많으시 썸네일에 2%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요거 괜찮다. 그거 할렐루야 아니었어? 관세음보살. 아마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그런 종교 시리즈가 또 인기 있나 싶기도 한데 여튼 저는 이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분 묘한 매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 이야기, 특히 교에 관한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또 모셔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종교학과 교수님이 될 만한 성함을 갖고 계신데 네, 성영. 성영. 뭐 해탈도 있으니까 성혜영 뭐 다 되네요. 네. 그러네. 자, 오늘은 우리 성혜영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조금 남양특집이에요? 남양특집? 귀신을 집은 아닌데 사실 이것도 종교지. 남양특집. 무속 귀신 뭐 이쪽으로 한번 좀 가볼까. 샤머니즘? 샤머니즘 뭐 이런 거 되겠죠.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영화 파묘. 큰 인기를 또 파묘. 1000만 아마 됐죠, 그죠? 근데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당연히 어떤 뭐 무속에 대한 혹은 뭐 귀신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하셨다면 20, 30대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점찍 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무속이란 이름을 뭐 씌우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나의 미래를 좀 누가 알려줄까 싶어서 뭐 그런 데 가서 이야기들 좀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무속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왜? 몰리는 이유가 뭘까? 이 과학의 시대에.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뭐 파묘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무속인 혹은 이제 샤머니즘과 관련된 게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불확실한 게 커져서 이게 이제 뭐 과학이라든지 혹은 다른 인간의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기 어려운 질문들이 삶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자문, 뭐 어드바이스 정도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사회가 불확실해서 커지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젊었을 때랑 또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제 시대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이 측면에서 이 뭐 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뭐 타로 카드라든지 이런 소위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쪽에 아주 이렇게 많이 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그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도화된 이제 커다란 종교가 사실은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과 경쟁 관계에 사실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제도화된 큰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 무속이 아주 철저하게 뭐 조선시대 같으면 유교에 의해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강한 종교에 의해서 배척되고 이제 소외되고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약화가 된 거죠. 네. 현대화되고 사람들의 평균 학력이 높아지고 문맹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굿,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한편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그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샤머니즘 혹은 무속이 원래 했던 기능이나 역할들을 큰 종교가 대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예전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굿하는 걸 많이 받고 굿 음식 많이 해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제사의 의식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비공식적이고 숨어 있는 약간 그런 권역이었는데 요즘엔 보면 앱을 통해서든 뭐 온라인 뭐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세상으로 나와버린 거지. 아예. 네, 아예 나와가지고 요즘에 그 쇼츠 같은 거 틀면은 네. 그 유명한 여성 그 점수가 있어요. 그게 뭐 하고 뭐 이렇게 궁합도 봐주고 뭐 이런 분들도 그냥 막 쇼츠가 유튜브도 많고. 요즘 주로 뭐 보시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그게 이게 자꾸 알고리즘에 그 뜨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큰 종교의 역할들이 어쨌든 무속을 대체를 하면서 무속이 그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무속이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잃었던 거는 분명한데 네.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종교 자체가 약해지면서 약화되면서? 큰 종교가 약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무속이 충족시켰던 그런 수요들이 그러니까 현대적인 방식으로 네. 다시 이렇게 재충족할 수 있는 이 말씀처럼 이제 유튜브를 포함한다든지 뭐 전화로 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현상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저도 전화로 하는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난 그 전화로 하고 그 복채를 낸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화로 종목 받고 돈 내는 거 뭐하나.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전화로 투자 상담하고 아 비슷하네. 월정에 200만 원 뭐 이거. 아니 근데 진짜로 그거 하고 5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전화로 왜 점이라는 건 그래도 사람 좀 얼굴 좀 보면서 이렇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얼굴 보면 점 보는 사람은 좀 민망할 수도 있고. 점 그리고 뭐 사실 거기까지 마음 먹고 시간 약속하고 찾아가는 것 일이긴 자체가 하죠. 예, 예. 걸림돌인데 딱 전화만 하면 할 수 있으면 싫으면 내가 그냥 헛 끊어도 되는 거고. 아 그런가? 그러니 굉장히 더 마음 편하다. 난 기대가 아니, 분명히 돼요. 교수님은 점집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 종교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네. 종교 시작한 이후로도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네. 뭐 점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제 무속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종교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종교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 샤머니즘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적 입장에서 보면 샤머니즘이 가장 오래된 형태의 원초적인 형태의 종교성을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교학에서는 이 샤머니즘, 무속, 점, 굿 여기서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가 막연한 불안감은 당연히 디폴트로 있지만 신통하게 맞추잖아요. 네. 아 그럼 맞추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넘겨짓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야 어떻게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이건 맞췄어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일종의 기적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안 퍼질 것 같거든요. 눈치 아니에요, 눈치? 일단은 이게 정말 미래 예측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이제 조금 더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하면요. 이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원래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샤머니즘에는 사실 이제 샤만이라는 사람, 샤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샤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이제 그런 그 종교적인 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샤머니즘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샤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샤만은 결국 보이지 않는 차원을 접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쨌든 종교 혹은 이제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나 세계가 있고 이 두 세계가 이렇게 겹쳐 있다고 보면 이 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겹쳐진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순히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 못지않게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이제 굿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굿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초혼해가지고 사자의 영혼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굿판에서 연결시켜주는 경우에 보면 어쨌든 자기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사람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데 샤만이 접신해서 그 초혼한 다음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그 죽은 자의 메시지를 산 자에게 전해준다는 게 두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샤머니즘은 혹은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차원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니까 샤머니즘은 일단 그런 측면에서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문화나 문명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진짜 신을 부르느냐는
거죠. 물론 모를 거가 아무도 모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종교학에서는 네. 그거를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믿는가라는 걸 어떻게 그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 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나니까 그건 그 중에 하나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매료되거나 혹은 그걸 신뢰하면서 이게 점점 퍼지는 거야 이 설명인지. 네. 아유 불안하다 보니까 그거 다 맞추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 다 그런 거고 그냥 그런 거야 쪽인지. 종교학에서 바라볼 때. 그렇지만 종교학에서 바라볼 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종교학은 어쨌든 이제 객관성을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샤머니즘에 대해서 현대 종교학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불교 혹은 기독교, 이슬람교처럼 큰 종교.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이 종교를 이해할 때도 어쨌든 뭐 종교 현상이나 종교 철학이나 종교 심리학처럼 좀 더 이렇게 이제 정립된 학문의 그렇죠. 방법들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샤먼들이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가 혹은 귀신을 보는 거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실제로 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고 이걸 이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를 종교학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 종교학자 중에서도 혹은 이제 종교학자 아니더라도 종교에 관심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19세기 이후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 있어서 네.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연구를 꼼꼼하게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지성을 활용해서 네.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원래 얘기대로 돌아가 보면요. 여하튼 사람들 중에 이게 타고나기를 보이지 않는 차원이든 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 세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이것들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하거나 네. 뭐 혼백이라고 표현하거나 어쨌든 이런 영혼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차원의 존재를 보거나 혹은 비물질적인 차원의 존재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교수님도 한번 해보셨죠? 아니 제가요? 아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아니, 여러 번 그러니까. 만나봤죠. 혼백을 받거나 영적인 걸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적 체험 같은 거 하신 적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또 이렇게 흐름들이 약간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혼백을 보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는 경우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지만요. 이게 이제 좀 더 되게 되면 이제 접신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의 혼백이 자기 몸에 이걸 소위 우리 영매, 미디엄이라는 게 이제 네. 미디어에 영매. 탈 것이라는 네. 뜻인데요. 이 자기 몸에 그 죽은 사람의 혼백을 태워서 산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시켜주는 거죠. 예.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접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접신이 이제 영어로는 포세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접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같으면 성령이 임재했다고 임재했다. 표현하거나, 네. 심지어는 이제 초월적인 신과 하나가 되는 이제 사건까지 이렇게 위기처럼 좋게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샤머니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샤먼들은 이 초자연적인 혹은 존재의 궁극적인 실제까지 하나가 되는 것까지 추구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처럼 혼백을 보거나 혹은 초혼을 하거나 네. 혹은 이제 몸주라고 부르는 이제 만신들의 내 메시지를 받아서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대체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예, 무슨 그래서 문제예요? 저는 예를 들어 누가 오신 이제 뭐 손님이 와요. 오면 저는 그 이른바 영빨 좋다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서 마치 예전에 그 셜록 홈즈 보면 그 탐정이 이 온 사람의 옷차림, 거기에 묻은 흙 혹은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캐치해갖고 그 사람이 그걸로? 그 사람이 뭔 사연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대충 맞추잖아요. 그것과 저는 이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인이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 내가 왜 이걸 아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 예전에 무슨 누굽니까 그 장비 아니 뭐 관우 아저씨가 오셔갖고 그걸 알려주시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네. 그 그렇게 예민하니까 내가 뭔가 이 영과 접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그러면서 예민하다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말로 전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전하는 게요. 네. 예를 들면 저를 길렀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접신이 되면 그냥 얘 이 진우야 뭐 저 옆에 정프로와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걔 위험한 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 어렸을 때 그게 포도 까먹었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네. 그걸 할머니 아니면 알 수 없는. 자, 봐봐요. 이게 난 제일 큰 맹점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자, 거거든. 자, 그거. 어릴 때 포도 안 까준 할머니가 어디 있고 어렸을 때 뭐 물 들어가서 한번 죽을 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샤머니즘은 네. 아닌데 기독교에도 보면 네. 이게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네, 네, 예언의 네, 네. 은사, 네. 뭐 이런 신유의 은사 이런 게 있거든. 네. 근데 실제로 나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게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신도 아닌데 네. 칵 하면 신유. 네. 이 사람 치료가 돼.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게 네. 기독교계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네. 영빨 있는 목사님도 네.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네. 집사님, 권사님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방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내가 오늘 방언 막 하는 집회 한번 간 적이 있어. 나만 안 하고 다 하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런 뭐 기적적인 그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다 설명할 수 있어. 난 이거는 진짜 방언 뭐 신유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추적 조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막 고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나 그 사람들 5년 10년 추적 조사했을 때도 정말 치유의 효과가 있냐면 난 그거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되는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잠깐 본인도 약간 그냥 진통제 효과를 엔돌핀 돌았어? 왜냐면 이제 그런 그 집단 어떤 일종의 아니 바꿔 저기 교수님 일로 오시고 오늘 특집 정프로 바꿔 3대 1의 구도를 바꿔서요. 네. 선생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종교학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해합니까라고 네.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구별은 안 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면 네. 개인적으로는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 그 19세기에 네. 이제 미국에서요. 네. 그 스피리추얼리즘 강령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 종교 운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그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긴 한데 네. 그 기독교가 어쨌든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합리적 사고 방식이 엄청나게 늘면서 기독교 영향력이 예전 같이 안 하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는 것처럼 스피릿,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보거나 죽은 자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영매를 중심으로 한 이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비판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아까 셜록 홈즈 얘기해 주셨지만 코난 도일도 나중에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냐면요. 이 심령 현상 연구회, 그러니까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19세기 후반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소위 이제 죽은 자의 혼백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 진짜 죽은 자의 혼백이 있어? 아까 말씀처럼 그렇지. 할머니가 정말로 있어가지고 포도 까주는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정말 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혼백인 거야? 아니면 뭐 내 머릿속에 혹은 이제 이 사람의 앞에서 그 흉내를 내거나 내 과거를 읽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넘겨짚은 거야? 넘겨짚은 아니면 내 거야? 마음을 읽은 예. 거야? 이런 것들을 쭉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비판적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 죽은 남편이 예컨대 누구한테 저기 빚을 이제 저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말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혼날까 봐. 세앙스라고 얘기 하는 미디엄한테 그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차용증이 어디다 뒀는지를 말을 못하고 죽었는데 차용증 어디서 찾아봐라고 얘기를 해요. 가본 있어요. 그 있죠. 차용증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포도를 까줬다처럼 넘겨짚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이죠. 어떻게 되냐면 네. 말씀처럼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제대로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거나 있지, 넘겨짚거나 물론 혹세무민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기 물론 때문에 그렇지. 이 SPR의 멤버들이 나중에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양쪽에 다 공개를 받죠.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허튼 짓 한다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이 사기를 하는 사람들, 사기를 소위 이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사기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네, 검증을 네,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수천 건의 사례들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유지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예상하거나 있다라고 결론을 바라보는 내렸어요? 거가 합리적이다.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아, 영혼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차용증을 찾게 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어떻게 이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이 그래.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알려진 사례들고 보통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는 사례들 중에 보통 보면 이 저희가 뭐 갑자기 이제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얘기 하잖아요. 밤에 꿈꾸다가 시골에 뭐 외삼촌이 꿈에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그렇죠. 전화해봐라.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혹은 돌아가셨거나 그래. 라고 하는 걸 이제 미리 맞추게 되는 이제 맞아요. 사례들이 그런 일 있거든요. 종종 벌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꿈을 잘 꾸는 사람도 그러하지만 그런 경우에 이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근황 혹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걸 알려주는 거.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죠. 네. 이제 어떤 과학이 이걸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 반면에 안 되지. 종교 쪽에서도 이걸 연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SPR 멤버들은 이런 사례들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한 사례는 태몽입니다. 태몽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한 태몽들은 어떤 겁니까?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시어머니 혹은 친정 어머니가 꿈을 꿔서 야 아무리 봐도 태몽인데 주변에 임신할 친구가 너밖에 없으니까 한번 병원 가봐라.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네. 임신인 걸 알아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놓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른바 우리의 식스센스 같은 거는 네.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훨씬 지금보다 발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게 우리가 점점 이성의 시대로 오면서 그 끈을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지진 같은 게 벌어질 것 같을 때 막 동물들이 도망간다든지 이런 거. 뭔가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내 몸에는 포착이 됐는데 우리가 뇌로서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여성분이 결혼하고 뭐 한 서너 달 됐는데 혹은 뭐 1, 2년 됐는데 뭔가 변화가 매우 민감하게 나에게 포착이 됐으나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꿈 같은 데서 무의식에서 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그런 이제 임신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니는 계속 그 임신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몇 번 물어봤어. 태핑을 했어. 혹시 임신 아니니? 네. 근데 그 나머지 경우 아닌 경우에는 기억을 못하고 임신이 딱 맞아.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아니야. 이게 이제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진짜 오늘 임신하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매우 비과학적인 건 아니고 매우 신기한 현상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프로님 말씀해주신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 지금 무의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이제 표면적인 자아나 그렇죠. 에고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의식의 층위가 인지하는 있어서 거지. 네. 그 의식의 층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주고 받는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프로님 말씀도 네. 이제 무속인이 어떤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가라. 태핑해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는 누구만 이제 그런 경우가 네. 그 실제로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네. 이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예. 프로이드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과학자가 되고 싶고 과학으로 자기 정신 분석을 만들고 싶은데 네. 이 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까 말씀처럼 뭐 외삼촌이 갑자기 꿈에 나타났는데 왜 네. 나타났을까요? 근데 그때는 전화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는데 한참 한 2달 있다가 그렇지, 정보가 그렇지. 와서 그때 봤더니. 그렇게 해서 됐고 그러면서 네. 이제 프로이트가 하는 얘기가 인간의 개인적인 의식 밑에 무의식의 큰 차원들이 있는데 이 무의식의 차원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오버래핑이 돼서 이 무의식 사이에 정보가 오고 간다. 오고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텔레파시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의 내용이 물질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그게 인간의 무의식의 심층이 서로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은 사실은 우리가 육감이라고 말하는 거. 그럼 육감이 유독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비물질적인 방식의 정보 그럴 수 전달이 있겠죠. 일어난다고 네네네. 설명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반응됐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태몽의 전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태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상징 있잖아요. 남자에 태어나는 태몽이 있고 여자에 태어나는 태몽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성격까지도 맞추게 되는 뭐 그런 태몽이. 그다음에 본인이 꿈을 꾸면 이렇게 태몽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개꿈이 아니고 예. 태몽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느낌이 되거든요. 들죠. 네, 아이고, 느낌이 들게 태몽이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태몽 꾸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아까 얘기처럼 그 육감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뭔가에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실제로 그 꿈에 대한 적중률이 실제로 높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사람한테는 이 꿈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민성의 정도가 커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심하게 커지면 말 그대로 뭐 예언이 됐든 저쪽 차원의 얘기가 됐든 간에 그 다른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실체나 존재하고 얘기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일까지도 네. 다수는 아니지만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세계 종교 전통들은 뭐 이슬람이 마호멧이 천사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꾸란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저쪽 차원의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런 현상 자체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 샤머니즘도 우리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태초부터 그렇게 있었겠죠. 봅니다. 예. 동굴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영매가 있는 거야. 네. 뭐 그래서 어유 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계속 된 거지 이게. 네. 그쵸, 근데 그쵸. 이게 어떤 중앙 집권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조직화에 이런 게 안 돼 있는 개별적인 어떤 신앙의 단초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 문명 혹은 이제 그 약간 더 이제 그런 원초적인 형태의 문명을 취하고 있는 데는 반드시 샤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도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그 샤먼들이 했던 역할들이 사실 이제 그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가 이렇게 떠맡거나 그 대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근데 거죠. 전국 무당협회 이런 건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무속인 옆에 있을걸요 아마. 네. 있을 있어요? 것 같은데 네. 모르겠네요. 경신협회라고요. 경신? 신을 공경한다는 뜻이죠. 아. 그 경신협회라고 하는 그 무속인들, 그 무교인들 네.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거야 뭐 그냥 인간들로서 만들 수도 있죠. 네. 친목 단체 비슷하게.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뭐 이 무의식적인 어떤 뭐 인지 이런 것까지는 뭐 인정. 그러나 그게 마치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것이 뭐 우리와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까지 가지 근데 이제 말자. 문명이라는 측면에서 네. 보면 우리가 뭐 어느 문명이 뭐 더 우월하고 어느 문명이 더 열등하고 여리하고 뭐 네. 그런 걸 꼭 논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더 문명화된 나라 네. 이런 얘기들은 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선진국 그리고 뭐 통상 서방 세계 그래서 뭐 그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죠? 네. 뭐 생활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무속이 횡행하거나 무속이 더 대중화가 돼 있고 무속이 더 장악력이 있는 그 사회나 국가나 어떤 문명권은 비교적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상의 그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미국의 뭐 무속 없진 않지만 영국의 무속, 프랑스의 무속 없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들면 파푸아 뉴기니의 무속 혹은 뭐 베트남의 무속 그죠 약간 좀 다르잖아요. 또 뭐 네. 인도네시아의 무속 다르잖아요. 이게 문명하고의 대칭되는 어떤 그런 그 연결고리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그래서 저기 종교가 이렇게 조직화되고 세련화되고 고도로 발달하면 할수록 그 무속의 기능들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속이 실제로 했던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얘기 자체를 그 내러티브 자체를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가 이렇게 다 떠맡는 거죠. 중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속이?
중동에도 그렇게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그다음에 무속이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화냐 아니냐보다는 오히려 한 종교가 압도적으로 어느 사회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더 무속이 설 자리가 있냐 없냐가 갈릴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예, 그리고 어쨌든 무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무속인들이 과거에는 특히 현대는 지금 매우 달라졌습니다. 현대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지적인 이제 무속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는 이유도 왜냐면 심지어 영어로 점사도 해주거든요. 교육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기 내림굿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뭐 할머니신 동자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그 중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아요. 다른 종류의 신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았던 그런 이제 샤머니즘 무속하고 좀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남미에서 받은 그 신이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처럼 이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차원하고 그렇죠. 시공간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뭐 굿, 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점은 조금 다른 번역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사주를 본다. 그죠? 뭐 궁합을 본다. 이런 건 약간 무속하고도 다른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건 야 학문이야 명리학이야 이거 야 이거 다 여기 중국의 고서에 다 나와 있고 이게 확률의 문제고 통계학의 통계의 문제야. 당신 생시와 생년 뭐 이거 놓고 이름 특히 장명 사주팔자가 이런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그런 그 초월적인 존재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그 소위 신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측의 영역이 한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뭐 사주 추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리학이라고 부르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음양오행에 관련된 나름대로 우주와 그다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법칙과 이론 체계에 입각해가지고 한 개인의 이제 운명들을 이렇게 사주팔자 뭐 8가지 글자를 보고 해석을 한 거랑 이 사람이 태어난 뭐 서양 점성술이 대표적입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앱이 등장했잖아요. 그 이제 명리학을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점성술도 당연히 앱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추론하는 이 부분이 생긴 거죠. 저는 근데 날짜 생년월일 보고 하는 거나 쌀 흩뜨려서 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같은 컨셉인데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쌀도 흐트러졌을 때는 뭐 어떤 모양으로 하면서 12가지가 있고 뭐 그렇겠죠. 방향 얼마든지 이론은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대한 종교가 나오면 이게 뭐 저 샤머니즘이 또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뭔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은 건데 그게 성공하면 큰 종교가 되는 거고 아직 아니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뭐 큰 어쨌든 차이점이라고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종교가 되고 세계 종교가 되려고 하면 그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측면이 사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 다른 차원을 인식하는 것보다 혹은 그것보다 심지어 더 중요한 역할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는 거가 사실은 산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 지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큰 종교의 목적은 항상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제 무교의 경우에도 예컨대 이제 그 뭐 북미 인디안들, 북미 원주민들의 종교 그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이게 존재의 근원인 대령, 그레이트 스피릿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그레이트 스피릿의 뜻을 알고 그레이트 스피릿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샤머니즘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샤머니즘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출발에 비슷해 보일지라도 이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이제 그 무속인 무교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쪽의 목소리를 이쪽에 전할 때에도 이 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전하는 사람의 그 지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얼마나 갈고 닦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주게 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가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도하고
자기를 갈고 닦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심지어 신내림해서 그 신내림에서 이제 무속인이 무당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영빨이라고 하는 거가 몇 년 가지 못해서 이분들이 이제 뭘 배우시냐면 이제 사주 명략을 배우시는 거죠. 그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종목 자체가 이제 이쪽은 정말 이렇게 이걸 준 탑재하는구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 사실은 그 메시지를 전해서 받아서 전달하는 그 통로 자체가 오염이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영빨. 내림굿 곧 받은 이제 무속인들 혹은 무당들이 네. 서슴없이이기도 하지만 이제 개인의 에고가 거기에 끼거나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점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막 내림굿 받아서 그 차이가 있고 또 이른바 영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이건 이제 사실 종교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종교학에서 이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보고 이렇게 한번 그 교수님 만나본 그 분들 중에 야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정도의 영빨이 있다 그런 분들 만나 보셨어요? 근데 이게요 네. 과거와 미래 현재가 다릅니다. 네. 뭐냐면 네. 과거는 어느 정도만 영험해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출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그 이제 저 정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민한 그 사람들. 무의식이 이게 중첩됐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SPR 그 멤버들도요. 그러니까 이 그 사기를 하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측면에서 남의 마음이나 기억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있으면서 그냥 곧바로 그 사람의 과거를 읽어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에 이른바 로그인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접속해서 이쪽 정보, 과거의 정보들을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연구할 때 뭘 만드냐면 이중 맹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네.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거든요. 뭐냐면 어느 집에 예컨대 귀신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 어떤 귀신이 나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여러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서로 못 만나게 한 상태에서 뭐가 나와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떤 귀신인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검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제가 볼 줄 아는 사람들 한 5명을 데려갔다고 치면 제가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A라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A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라는 사람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읽어요. 제 마음을 읽어서 뭐가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는 제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주는구나. 조교 A, B, C, D 해서 5명의 조교가 서로 독립적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인 거죠.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의미 있는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 정도로 남의 마음을 읽는 것 정도는 특히나 과거의 지난 일을 읽는 거는 그런 식으로 예민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 미라클이 아니다 그건. 예, 크게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 흔히 하는 레퍼토리 있잖아요. 그 들어오자마자 뭐 때문에 왔지라고 하면 아니 세상에 저걸 어떻게 알지? 너무 영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실제로 그거는 이제 넘겨짚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예민한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 맞추는 거는 이쪽 영역에서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0%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허락되지 않은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거. 미래를 맞추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무속인, 그러니까 읽는 사람, 점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갈고 닦고 훌륭해져 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미래의 정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오는 사람이 실제로 그 미래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노력에 의해서 미래가 보인다면 진짜 노력할 것 같은데 노력에 의해서 다음 달에 SK 하이닉스 어떻게 되나 이게 보인다면 아유,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궁금하기 전에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그에 앞서서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해져 있어야 보이죠. 그러니
그게 보이는 게 가능하든가 그게 가능하다는 건 그 자체가 놀랍지 않고 오히려 네.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놀랍거나 네. 놀랍거나 매우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 놀라운 이유는 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결정들이 어떻게 가더라도 결국은 그걸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지? 진짜 신기하다. 또 하나는 정해져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그 굉장히 혼란스럽더군요. 이건 그것도 역시 어느 쪽으로 종교학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겠죠? 예, 그 종교학은 이제 그걸 연구를 하진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말씀처럼 어쨌든 그 샤머니즘 혹은 미래 혹은 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제 개인의 체험으로서 혹은 인지의 상태로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건 되게 이제 흥미로운 얘기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네. SP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보이는 차원이 있다라고 그 종교 혹은 샤머니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예측, 예컨대 메시아가 온다 혹은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예측이 들어있지 않으면 종교가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분명히 이제 큰 섭리, 큰 질서에 관한 얘기는 어느 쪽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힌두교 같으면 이 우주가 브라만 신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에 따라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고 하면 내쉬니까 만들어지는 우주를 지금 살고 있지만 들이쉴 때는 우주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큰 그래서 이제 그게 유가라고 하는 큰 사이클을 그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처럼 한 번 창조해서 말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와 말세, 소멸이 거듭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이죠. 예언이 예측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는 종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작은 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명과 자유의지는 정말 어려운 이제 물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여러 사람들 그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이제 느낀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심볼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로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가 이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이제 묶여 있죠. 어디 네. 딱 말뚝에 박혀서 코가 꿰뚫려 있는데 이 실의 길이, 그러니까 묶여 있는 줄의 길이와 어느 쪽에 그 말뚝이 묶여서 태어나는가는 이건 소가 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해진 거잖아요. 뭐 인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성, 그다음에 적성이 있는 분야의 탤런트까지 사실은 인간의 그 네이처 널처에서 보면 네이처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들이 사람 삶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주어진 거를 어기거나 벗어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그 소가 그 묶여진 곳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는 그건 이제 소한테 달린 문제죠. 이게 이제 네이처 널처의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운명이 큰 차원에서 혹은 개인의 차원으로 가더라도 어디까지는 결정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결정이라는 거가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위배한다기보다는 그 결정된 범위 내에서는 네네네.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점사를 보는 사람들은 과거 혹은 현재까지는 이 사람의 큰 틀 같은 걸 봐준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틀 속에서 할 수 있을지를 이 사람이 결정하고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 들은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부모 만나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 운명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약에 묶여 있는 어떤 뭐 우리 줄이라고 본다면 이 안에서는 또 뭐 우리의 자율성이 있겠지만 또 벗어날 수 없는 한계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정해진 미래에 관한 과학적인 뷰 하나를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형님 계신 데랑 형님 계신 데가 1광년 떨어진 데예요. 제가 중간쯤에 있어요. 형님이 만약에 우리 큰형님 보시면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6개월 전의 모습을 보는 거고 만약에 저랑 형님이랑 얘기할 수 있으면 동시에 그러면 저는 우리 큰형님의 미래 6개월 미래를 형님한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저는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형님이 볼 거를 저는 미리 다 알려드릴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정도 볼 수 있다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거는 가능치는 않은 일이라고. 저는 뭐 네. 일광년 이런 건 모르겠고 딱 5분 뒤의 모습은 볼 수 있어요. 아 누군가의 5분 뒤의 모습. 네. 뭐죠? 우리 4명은 2부를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 릴리전. 예정된 네, 미래인가요? 5분 이후에 5분 있다가 2부가 갑니다. 이거 보이잖아. 아 보이네. 보입니다. 네. 이게 확실히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미래는 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을 못 나가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물어본 거 계속 대답하실걸요 아마.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건 또 50만 조에 나올 겁니다. 확실히 이런 사모니즘과 관련해서는 네. 인류의 연구가 좀 덜 돼 있네. 네, 오늘 보니까 구멍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구멍들을 저희가 2부에서 한번 메워보도록 메워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희영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저희는 신과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